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갈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희숙 5분 연설 돌직구 던지다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 그 5분 연설의 첫 문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 연설이 화제예요. 예,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요. 이 연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 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표결된 이제 법안,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죠. 이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았다. 내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전세 소멸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존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연설의 대부분을 상대방에 대한 이제는 원색적인 비난에 이제 치중을 했는데요. 이번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당 주도로 처리한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의 이제 부작용을 쉬운 언어로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에서는 야당의 길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이제 극찬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인 중심 주장이라면서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그 윤 의원이 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 여야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이제 크게 감명받지 못한 이유가 그대로 나타난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쟁점 사안에 대해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달한 이제는 메신저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은 이제 쟁점 사안이 있을 때면 그 메시지,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을 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특히 인신공격성 발언도 많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 내용이 극히 합리적이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사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제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 윤 의원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 의원이 2주택의 1상가 상가 하나를 보유한 이제 소유자,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범계 의원도 받고 있습니다. 부자네요. 예, 사실 이번 박 의원의 이제는 박 의원의 발언은 사실 논점을 벗어난 겁니다. 임대인이면은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임대인은 언제든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도 언제든 임대인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이기 때문에 너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 이건 좀 논점에 좀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것 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상한 억양이라는 이 표현, 통합당의 텃밭인 이제 TK를 폄하했다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거 가장 아마추어 같은 이제는 행태죠. 박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결국 박 의원이 기존 정치인들의 공식처럼 메신저인 이제 윤 의원을 공격했지만 윤 의원 이제 경제학 박사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이제 국책연구원의 이제 연구위원까지 지낸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발언을 할 자격 충분하고요. 이번 연설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일정 부분 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박 의원의 공격 오히려
자살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유니언이 아닌 메시지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는 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그 지난 2일에 SNS에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유니언이 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라고 하면서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세 제도의 이제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는 진단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번 발언, 결국 임대차 3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전세 없는 세상, 꼭 월세살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 여당에게는 악재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그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는 결국 정부 여당이 176석의 이제 절대 의석을 몰아준 이제 국민의 의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여당인 한나라당 153석 차지했고요. 범보수 계열이 이제 자유선진당 15석, 그리고 친박연대가 6석에서 범보수 진영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인 2012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122석으로 민주당과 한 석 차이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운 그 한석 차로 이 당을 차지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이제 대권 후보와 20% 넘는 표차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50% 이상 되는 이제는 과반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운하, 이명박 정부 때 대운하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과연 내가 절대 다수의 표를 얻었고 정부 여당도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타당했냐?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번 윤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상식선에서 뭐 논박을 제시해야 되는데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다는 거 일반 국민의 상식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묶어두고 살다가 나중에 원금 그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월세도 상당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윤 의원의 발언, 임차인, 특히 무주택자나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승기 변호사가 좀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전세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월세.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 그 의미입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때문에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지난달 28일부로 이제 해제가 됐어요. 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제 1979년 제정된 후 이제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 왔는데요. 물론 액체 연료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주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고체 연료의 10배나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고체 연료는 엔진의 구조도 단순하고요. 추진력을 내기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기간도 짧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이제는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는 발사할 수 있게 됐고요. 이는 현재 중국은 30여 기, 일본은 8기의 이제는 군사 정찰 위성을 보유 중인데 우리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이제는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가지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과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성향을 보면은 동맹국가의 외교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이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에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올지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